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2025학년도 서울대 신입학 전형 계획안 주요 내용과 그 다음에 변동사항 그리고 변동이 예고된 사항들에 대한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영상으로 2025학년도 서울대 수시 전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시 전형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전형 자체에 대한 모집 방법이나 특성들 정도를 숙지하시는데 초점을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서울대는 제가 이제 앞선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수시 전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말씀드렸지만 자, 학생부 종합과 실기 전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기 위주 전형으로.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쨌든 뭐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도 지역 균형, 일반 전형, 그 다음에 그 기회 균형 전형, 뭐 이런 전형으로 이제 세분화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서울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뭐를 평가할까? 평가 요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좀 사항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학교들하고 좀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이제 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보자면 일단 뭐 서울대 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그냥 활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어떤 내용들을 좀 평가를 하냐면 자, 첫 번째 학업 능력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학업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학업 외 또 다른 소양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부분들을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업 능력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걸 평가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학업 태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지,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학업의 소양, 뭐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인성, 공동체 의식, 배려와 나눔, 이걸 실천할 수 있는 학생들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학업 능력 같은 경우나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은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 바로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업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이제 주로 보겠다는 거냐? 당연히 교과 관련된 내용들. 요거는 성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세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정량평가 아니라 정성평가겠죠. 근데 꼭 여기 부분만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창체활동 중에서도, 그러니까 창체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동아리나, 또는 진로활동이나, 또는 자율활동 중에서도 학업 연관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각 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행특이라고 하는 부분, 종합의견. 이 부분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학업과 관련된 이 친구의 학업 능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도 역시 정성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업 태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드러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위의 내용과 똑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떠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걸 이제 조금 태도적인 측면에서 정성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들 같은 경우 학업 외소양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평가 대상이 되는데 뭐 심지어 학업 외소양 같은 경우에는 출결 사항까지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반영하고 있는 학교 폭력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뭐 서울대를 지원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성평가하겠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역시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학업적인 소양 능력이다. 이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 요소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각 세부 전형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 수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균형 전형은 소도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025년 내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니까 당연히 고3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다. 뭐 이제 지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들이 뭐 생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전형 방법을 보면 이전에는 뭐 지원자 전원이 다 면접 대상자가 됐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을 한다는 거는 동일합니다. 단계별 전형. 자,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학생부죠. 학생부 서류평가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로 결론적으로 이 두 개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건데 다만 전에는 1단계 그러니까 1단계에서 뭐 따로 배수를 선발해서 인원을 선발해서 뽑지 않고 지원자들 전원을 다 면접 대상자로 간주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작년에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자 1단계에서 3배수만 뽑고 결론적으로 이 3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 전형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이 지균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1단계에서 3배수를 뽑기 때문에 각 모집 단위마다 경쟁률이 3대 1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어쨌든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자 성적 70%, 1단계 성적 70%, 면접 30%. 면접은 재심 면접 방식으로 재심이래. 서류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제출된 서류 뭐겠죠? 바로 학생부 기반의 학업 소양이나 여러 기본적인 질문들을 한 것으로 해서 면접을 진행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균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앞선 동영상에서 수능 응시 영역에 대한 부분들 모집 단위별로 좀 차이가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기준은 그 응시 영역과 관련된 내용은 앞선 동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건은 뭐냐면 4개 영역, 즉 국수, 영탐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합이 7등급 이내여야 된다. 그리고 탐구 영역의 등급은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을 한다. 우리 다른 대학들 동영상 보셔서 서울대도 탐구 지정 과목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탐구에 뭐 이거는 지정 과목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수학도 지정 과목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으니까 그 정확한 내용들은 꼭 한번 내용들을 앞선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일반 전형입니다. 자, 일반 전형은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고3뿐만이 아니라 졸업자들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평가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역시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평가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지역균형과 다른 점은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3배수를 선정을 했는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2배수를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률을 감안하더라도 경쟁률은 보통 서울대 수시 전형 경쟁률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경쟁률이 지역균형 경쟁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직유는 학교당 2명밖에 추천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일반은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전형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높은 경쟁률에서 2배수 안에 든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조차도 어려운 일인데 더 큰 문제는 2단계 전형 같은 경우가 1단계 성적과 면접 합산으로 면접이 구술고사 합산으로 결정이 된다는 건데 면접의 비중이 작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면접 비중이 30%였는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 또한 직윤 면접하고 다르게 이거 재시문 면접입니다. 그래서 재시문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모집 단위별로 이제 공통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공통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모집 단위들도 있는데 그 모집 단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학과나 모집 단위들은 또 다시 다른 모집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역시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형의 면접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에 관련된 내용을 서울대 입학 전형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같이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접 및 구술고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시문 면접입니다. 서류 면접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이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는 모집 단위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동 출제 문항을 비활용하는 모집 단위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는 모집 단위, 비활용하는 모집 단위 중에 비활용 모집 단위가 더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활용 모집 단위가 어떤 모집 단위인지만 먼저 확인을 하면 나머지는 이제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는 모집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디자인과, 국악과, 그 다음에 자 수의학과, 의예과, 그 다음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비활용, 공동 출제 문항을 비활용하고, 그러니까 공동 출제 문항을 비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독자적인 문항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디자인과나 뭐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 관련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 15분 내외. 시간도 길죠. 그러니까 지역 균형의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10분 내외인데 디자인 여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자료를 활용한 심층적인 질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국악과도 역시 서류 평가 자료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 자, 근데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수의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적성, 인성을 평가하고, 자, 다양한 상황 제시, 제시문 면접이죠. 상황 제시와 함께 생명과학과 관련된 중심 내용이 생명과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한다. 자, 그래서 면접실당 10분씩 총 5개 면접실에서 50분 내외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면접 소요 시간도 가지고 있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의과대학, 의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자질, 적성, 인성을 평가하는데 역시 수의대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한다. 그리고 60분 내외로 이제 활용을 한다. 그래서 MMI 면접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하는 거. 자, 치의대도 역시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독자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모집 단위라고 한다면, 자, 나머지 모집 단위들, 즉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는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하냐. 자, 예를 들어서 뭐 시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긴 시간들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답변 준비 시간이고 면접 시간은 15분 내외인데 어쨌든 시간 전체에 이제 그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히 좀 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모집 단위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뭐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된 제시문을 활용한다. 또는 사회과학이나 수학 관련된 제시문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한다. 물리학 관련된 제시문을 활용한다. 이런 학부들. 여기는 화학부는, 생물과학부는 생명과학 제시문, 지구과학 환경과학부는 또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 단과 대학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조금 상이한 부분들도 있고 공통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기출 문항을 다운받아서 실제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제 대비를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제시문별 출제 범위는 인문에서 수학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과목들. 자연 쪽의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까지가 포함이 된다. 그리고 과학은 또 뭐가 포함이 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전형은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디자인과하고 체육교육과는 일반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등급합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 정도는 파악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자, 기회균형 특별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중간 사이에, 실기 위주 전형들이 있는데, 실기 위주 전형은 제가 이제 다른 대학들 입학전형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뭐 실기 준비 학원 쪽이 더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기회균형 특별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가장 중요한 게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농어촌 학생, 자, 농어촌 학생, 그 다음에 저소득 학생, 네,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그 다음에 서해 5도 학생, 자립지원 대상자 등, 그 다음에 농생명 계열 고교 졸업 예정자 등이 대상이다. 요것만 일단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 바로 모집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집 방법은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는 모두 다 1단계에서 학생부 100%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단계 선발 인원은 2배수입니다. 2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과 면접 30으로 합산을 해서 여기 면접도 역시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하고 대단히 유사한데 1단계 선발 인원이 좀 다르죠. 2배수라는 점. 이게 좀 차이점이라는 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기본적인 평가, 모집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반면에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은 그 부분에서 실기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측면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복잡하진 않고 이 평가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서류를 평가하겠지만 어쨌든 전형 자체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에서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즉 수시 전형을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편에서는 서울대 정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수시 전형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